저는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 어휘 능력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, 자, 제가 강원도 촌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 당시에는 이제 물류가 안 좋다 보니까 산에 있으면은 물고기를 못 먹었어요. 특히 강원도에서는.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원래 인천 분이어가지고 물고기를 무지 좋아하세요. 그래서 이제 주말만 되면은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으로 가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먹는데, 거기 가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회 이렇게 써 있다가 어느 날 간판이 딱 있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화로회라고 써 있더라고요. 화로회. 이상하게도 모르는 영어 단어를 처음 보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데, 화로회라는 단어는 딱 보는 순간 아무도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안 알려줬는데도 뭔지 알아요, 우리가. 그죠? 왜 그럴까요?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냥 문제를 봤을 때 그게 안 본 문제라도 풀 줄 안다고 말씀드렸죠. 똑같은 거예요. 진짜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, 우린 다 한국말을 잘하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말처럼 하면 영어도 잘하겠죠.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, 한국말로 안 배운 단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우리나라 말 정말 다양하다. 파란색, 푸른색, 푸르스름한색, 푸릇푸릇한색 이런 거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. 그 이제 외국인으로서 한국말 배운다고 그래봐요. 얼마나 짜증나겠어. 근데 우리는 누가 파란색 그러면 푸릇푸릇한 색이 있다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. 그냥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. 노란색 있으면 노릇노릇하다고 그러지 누릇누릇하다고 또 안 그러거든. 알아서 다 바꿔요. 근데 우리가 언제 사전 피고 앉아가지고 파란색은 약간 파란 느낌이 날 때 푸릇푸릇하다고 하지만 노란색은 누릇누릇이 아니라 노릇노릇하다고 한다.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이 없잖아, 어디서. 그죠? 그냥 감으로 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모든 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감이에요.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. 감이 생기지 않은 공부는 반까지만 갈 거예요. 처음에 이론을 공부하되 그 이론을 갖다가 계속 쓰면서 인생 경험으로 갈고 닦아가지고 그게 감이 됐을 때만 그걸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뭐냐면은,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, 휘두르는 거. 그 채 휘두를 때 처음에 어머니가 테니스 배우라고 그러죠, 어렸을 때. 제가 운동 굉장히 싫어했거든요. 어머니는 또 욕심이 많으셔가지고, 모든 한국 어머니들 욕심이 많지만 공부를 혼자 하니까 운동을 안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테니스장을 끌고 가셔서, 그때 이제 강원도에 처음으로 동네 테니스장이 생겨가지고 무시하게 생긴 아저씨 있었어요. 그분한테 우리 아들 테니스 좀 가르쳐달라. 전 막 울었어요. 막 저 아저씨 무섭다고. 진짜 크니까. 근데 테니스를 배우는데 그분이 이제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테니스를 칠 때는 뭐 처음에 자세를 갖다 막 기마자세, 기마자세 막 이런 걸 가르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, 이것저것 할 때. 그리고 이게 테니스 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해도 못 하겠고. 그죠? 근데 사실 나중에 공이 날라오잖아요. 어차피 그 자세가 안 나와요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, 공을 계속 때리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세가 잡히더라고, 따로 얘기를 안 해도. 그거랑 똑같아요. 공부도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, 역사 문제를 푸는 것도, 영어 문제를 푸는 것도 결국 감의 문제예요. 감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자꾸 부딪혀 봐야 된다는 건데, 집에 앉아서 문법 공부랑 단어 외우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 감 기를 시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화로회, 그러면 왜 우리가 아느냐? 일단 우리는 활자로 시작한 다른 한국 단어를 많이 알아요. 활활 탄다, 활달하다, 활발하다, 활동적이다. 이런 단어를 알기 때문에 활, 그러면 뭔가 팽팽 살아있는 느낌이구나, 그냥 감이 있죠. 그 다음에 광어, 북어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고기 이름을 했을 때 어자로 끝나는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그러면 당연히 물고기다. 그러니까 그 바닷가고, 또 회란 단어도 있고, 그러니까 화로회, 그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물고기로 만든 회구나.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죠. 자, 이거를 영어로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.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에요. 우리가 자녀들한테 영어 공부를 시킬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, 우리가 화로에 보면 무슨 뜻인지 그냥 아는 거. 재테크, 그거 사전에는 없는 단어잖아요. 신조어잖아요. 그런데도 재테크 그럼 대략 뭔 뜻인지 알잖아요. 근데 그게 반이 영어에도 불구하고 미국 애들한테 재테크가 뭔지 알아면 몰라요. 그거를 맞추는 방식이, 그 느낌이, 그러니까 스킨십은 둘 다 영어잖아요. 프렌드십에서 십 떼고 스킨 해가지고 붙인 건데, 스킨십이 뭔지 알아요? 그러면은 야릇하게 붙더라고요, 미국에서.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야릇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둘 다 영어라도 맞추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영어 어휘 능력이 뭐냐면, 간단하게 생각하면
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영어 단어에 대한 감. 감이 없으면 공 때릴 때도 아무리 내가 이론을 철저히 알아도 감이 없으면 공이 안 나가는 것처럼 영어도 감이 없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?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입이 안 열린다. 수학도 마찬가지예요. 수학 문제도 푸는 감이 있대요. 무슨 말인지 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수학 얘기는 나중에 유명한 수학 선생님 오면 들으시고, 저는 영어 전문이니까 영어 얘기를 할게요.